예고편을 재구성하는 화려한 날들 소설형 시나리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낮의 그림자는 길고 얇게 늘어졌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은호의 마음은 아직 겨울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은호와 수정은 카페 골목을 나란히 걷고 있었고 익숙한 길이었지만 발걸음마다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때 수정이 멈춰서며 낮게 속삭이고 성재가 있는 곳을 가리켰다. 손끝이 유리창 쪽을 향했고 은호는 반사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창문 안쪽 커피잔을 감싼 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성재가 마침 시선을 들어 올렸다. 순간 눈빛이 마주쳤고 성재는 잠시 멈칫하더니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손짓은 반가움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나는 오랜 기다림 끝에 건네는 인사 같았다. 은호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성재는 주저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 문이 열리며 잔잔한 음악이 공기 속으로 흘러나왔다. 바람은 부드럽게 스쳤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잠시 어지럽게 흔들렸다. 그렇게 성재가 은호 앞에 서자 은호는 잠시 눈길을 피했다. 표정은 담담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숨결 하나, 손끝의 움직임 하나조차 예민하게 전해졌다. 그때 수정이 입술을 깨물며 잠시 놓고 온 물건이 있어서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걸어갔지만 사실은 두 사람만의 시간을 내어주기 위한 배려였다. 멀어지는 발자국이 골목 끝에 닿자 남은 건 성재와 은호.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묘하게 얽힌 공기뿐이었다. 성재와 은호의 잠깐의 대화 끝에 스친 말 한마디가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은 조금씩 일상으로 번져갔다. 어느 날 PC방에 모인 세 사람,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번갈아 비추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겹쳐졌다. 게임 속 승부가 갈릴 때마다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고 작은 농담 하나에도 분위기는 금세 가벼워졌다. 그리고 이어진 호프집, 테이블 위에 잔들이 부딪히며 흘러넘친 맥주 거품 사이로 이야기가 흘렀다. 수정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은호의 눈매가 조금씩 풀리며 웃음이 따라붙었다. 성재는 잔을 들고 있다가도 은호의 표정에 오래 시선을 두곤 했다. 짧고 가벼운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며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동안의 어색함을 추억이란 이름으로 채워가고 있었다. 장소가 달라지고 옷차림이 달라져도 함께 웃고 있는 풍경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 반복 속에서 은호는 무너졌던 마음을 조금씩 회복해 나갔고 성재의 마음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은호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다음날 카페에 출근한 은호는 작업 공간 한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직도 지역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건네주었던 물건들이 남아있었다. 손때 묻은 도면 케이스, 직접 골라준 스케치북, 그리고 색연필 한 통. 물건들을 마주하는 순간 어디선가 지역의 목소리가 되살아오는 듯했다. 가볍게 농담을 던지던 말투, 자신감 넘치게 건네던 웃음. 순간 은호는 핸드폰을 꺼내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꺼져있는 핸드폰의 냉정한 반응뿐이었다. 아무 응답 없는 그 차가움에 은호의 화가 치밀어 올랐다. 선배가 선물했기에 아껴두었던 도구들, 이젠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는 듯 쓰레기 봉투에 담아내렸다. 봉투의 입구가 단단히 묶이는 소리, 테이프가 찢어져 붙는 낮은 울림. 그 작은 소리들이 은호의 심장 안에서 짝사랑의 계절을 마무리하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정은 말없이 다가와 은호의 어깨를 조심스레 다독였고 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오래 움켜쥐었던 돌멩이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숨결이 비로소 길게 뻗어나갔다. 그 시각 지역의 집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상철은 또 한 번의 면접에서 돌아왔다. 문전에서 돌아서야 하는 순간들,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빈 껍데기 같은 문장, 낯선 사무실의 형광등 아래서 작아지는 기분. 그는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술집으로 향했고 오늘따라 병뚜껑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귀에 박혔다. 함께하는 이 없는 테이블. 첫 잔은 목을 뜨겁게 태웠고 두 번째 잔은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다. 가족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중얼거렸지만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다. 오히려 현실이 농담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상철의 무거운 어깨는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로 조용히 꺼져 내려갔다. 그리고 어느 날 성재는 영라의 작업실을 둘러보고 돌아와 지환을 불렀다. 지환이 적임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동생의 보디가드이자 운전기사 역할을 잠시 맡아달라 부탁했고, 지환은 별다른 일정도 없는 백수였지만 괜히 어깨를 으쓱하며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 굴었다. 2달쯤 시간을 빼놨다는 말투는 허세로 가득했지만 성재는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모를 리 없었다. 그렇게 지환의 첫 출근날, 조금은 어색한 단정한 차림과 긴장한 모습이 가득했지만 고승희와 영라에게 인사를 한 뒤 영라의 스케줄에 맞춰 차를 몰았다. 정적의 숨결이 차 안에 퍼졌고 그 공기는 묘하게 조심스러웠다. 짧은 침묵 끝에 지환은 자연스럽게 나이를 물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영라의 목소리는 생기를 잃은 채 흘러나왔다. 아직 스토커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탓일까? 그녀는 나이를 말하기 전에 엄마에게 물어보고 알려준다는 대답을 내놓았고, 그 순간 차 안의 공기는 갈라졌다. 스스로의 나이조차 온전히 말하지 못하는 현실. 그것은 그녀를 둘러싼 굴레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통제와 자유,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좁은 자동차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너무나 다른 두 사람. 그리고 앞으로 지환이 스토커로부터 영라를 지켜낼 수 있을지는 이제 막 시작될 또 다른 이야기였다. 한편 어두운 밤하늘 아래 하천에 우두커니 서있던 지역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렇게 살기 싫은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짧은 절규, 목이 터져라 내뱉은 한마디는 공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다. 두 눈은 뜨겁게 흔들렸고 온몸은 무너져 내리듯 떨리고 있었다. 가슴 안에서 차오른 숨은 제대로 뱉지도 못한 채 흩어졌고 그의 어깨는 허공을 붙잡듯 흔들렸다. 저녁 식탁 위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지며 식구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다. 오늘 새벽 4시쯤 양수 저수지에서 30대 초반 남성의 시신이 수빈의 젓가락 끝은 허공에서 떨렸고 다정의 손은 그대로 멈춰 섰다. 상철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지만 굳은 턱선과 미간이 그가 느끼는 충격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마치 바바리 목구멍에 걸린 듯 숨조차 트이지 않았다. 결국 다정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귓가에 닿은 건 차갑게 반복되는 기계음뿐. 연결되길 바라는 다정의 간절한 속삭임은 공허하게 방안을 맴돌았지만 끝내 지역의 응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하천의 바람은 전날보다 덜 차가웠다. 밤을 지새운 얼굴로 지역은 풀숲 앞에 서 있었다. 전날 던져버린 유심칩을 찾기 위해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잡초를 헤집었다. 손끝에 딱딱한 모서리가 걸리는 순간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끊어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다시 주워든다. 살아야 하기에. 전원을 켜자 화면이 깜빡이며 살아났다. 부재중 전화와 문자들 사이 보아의 이름이 화면 위에 박혀 있었고 그 안에는 보상에 대한 차갑고 단호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짧은 문장, 간단한 문법, 일방적인 정리. 결혼도 약속도 한순간에 금액으로 환산되는 방식. 지역은 잠시 눈을 감았고 입안이 바짝 말라갔다. 천천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그는 생각했다. 아직 답장을 보낼 마음은 없었다. 대신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이른 아침 보육원의 정문은 어제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열려 있었다. 지역은 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낮게 허리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은 어제와 달리 조금 단단해져 있었다. 어제 함께했던 동승자를 다시 마주했을 때 지역은 정직한 표정으로 사과를 전했다. 짧은 몸짓과 한마디 없는 침묵에도 상대의 어깨가 천천히 풀려 내려갔다. 그 작은 안도는 지역 스스로에게도 은근한 숨결처럼 번져갔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자신이 손길을 보탰던 곳들을 둘러보았다. 낡은 벽, 갈라진 페인트, 세월이 만든 얼룩 속에서 과거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웃으며 땀을 흘리던 자신, 치열하고 정의감으로 불타오르던 다소 어리석지만 분명히 빛나던 얼굴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공간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마당을 뛰노는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 창문 너머로 번져나오는 환한 웃음은 오래전 그날의 온기를 다시 불러냈다.
잠시 후 원장은 다시 찾아온 지역을 알아보았다. 반가움이 담긴 눈빛과 함께 한때 이곳을 위해 힘써준 젊음에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긴 인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역은 깨달았다. 부끄러움과 회피 속에 가려졌던 자신의 시간이 여전히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 기억은 여전히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 남아있었다. 숙였던 고개는 조금씩 들렸고 무겁게 처져 있던 어깨가 서서히 펴졌다. 길게 내쉰 호흡이 고르게 이어지자 마음속 공허도 조금은 가라앉았다. 여전히 초라했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동시에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렇게 지역은 스스로의 발걸음을 확인하며 도망치러 온 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 무너진 일상 속에서도 작은 위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다시 걸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남아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길 위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보상받아요. 많이 주실 거예요. 상처 입은 지역. 그는 과연 보상을 선택하게 될지, 그리고 성재, 은호, 지역의 삼각관계는 어떻게 펼쳐질지. 다음 이야기도 로디오와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